안녕하십니까. 샤우트 연구소의 조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고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며칠 괜찮아졌다가 이제 낫구나 했는데 또다시 감기가 걸려서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인적 요소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만들어내야 될 것인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적 요소에 대해서 오늘 얘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그럼 그 인적 요소가 왜 필요한지, 또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개략적인 얘기를 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간단해요. 제 생각은 고용하는 거죠. 사람들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좀 소득이 높은 일자리로 사람들이 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자리가 있든 없든 간에 소득이 높길 바라는 것은 누구나의 마음이고요. 일자리도 있고 소득도 높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아이들을 덜 낳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은 결국은 소득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도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소득이 충분한 분들은 자녀 두세 명, 네 명 이렇게 풍족하게 낳습니다. 자신들이 키울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까? 결국은 제가 말하는 공익기업이라든가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투하한 것이 국민들의 노력과 세금,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배당을 국민들한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최종적으로는 로봇을 생산해서 국민들한테 그걸 배당해 주고, 그럼으로써 개인이 10시간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면 로봇이 5시간 일한다면 개인은 5시간만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계속 그런 것이 발전해 가면 어느 순간에 더 줄어나가겠죠. 또 그 제3시장을 만들어서 사기업과 공익기업이 또 국민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이 기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은 샤우트가 개발해냈다. 샤우트의 방법대로 매포어음식을 이용해서 충분한 작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매포어음 같은 코인이죠. 제가 매포어음을 이제 우리나라나 요새 세상 사람들이 코인이라 그러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스테이블 코인, 즉 어떤 가치가 있는 코인화해서 그 시장 자체를 코인 시장을 만들고, 그 코인을 가지고 제3시장한테 투하를 하면 경제는 성장하면서도 인플레는 안 오르고, 또 투자처도 생겨서 국부가 외국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은데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인적 요소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 계획은 대한민국의 총력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쟁을 할 때 총력전을 토탈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계획을 딱 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옛날에는 5개년 계획, 또 독일에선 4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듯이 철저한 계획하에 계단과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첫 단계가 바로 기업인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 사람들은 경영 능력과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질뿐만 아니라 능력과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고 거기서 발굴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 자원을 투하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한때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그래서 유태인, 대학을 졸업한 유태인들에게 유태인 자본이 엄청나게 투하를 해서 지금 많은 미국의 주 회사들이 다 오너들이 유태인인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대단히 신기하다. 어떻게 돈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투하를 할까? 실패 몇 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용서를 한다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약간 쇼였다는 거죠. 당시에 미국이 굴뚝산업들은 백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유태인들은 금융, 영화라든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지만 산업계로는 진출하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유태인이 산업도 장악하기 위한 어떤 모토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든 분들이 아시니까 결국은 그 한두 번 실패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돈에 비하면. 그런데 그 엄청나게 조금인 돈, 유태인에 비해서는 작은 돈, 그 조금인 돈을 투자해서 지금 미국 산업을 전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흑인 래퍼는 이 기업도 유태인 거, 이 기업도 유태인 거 노래 부르던데 그냥 노래 부르는 것 자체, 이 기업들이 유태인인 것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투자했는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그 투자할 때 과연 유태인이면 무조건 투자했냐? 그건 아니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유태인들한테 투자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대학 졸업생이든 또는 그 이후에 기업을 경영하고 있던 또는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던 간에 아이디어도 있고 실행 능력도 있는데 단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못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실패를 해도 된다는, 실패를 해도 지지해 주겠다는 그런 마인드,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던 마인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왜 지지를 해주느냐? 이 사람들을 평가해서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자원과 인력을 투하해 주겠다.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는 탓하지 않는다. 왜 탓하지 않느냐? 그런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성과를 낼 때까지는 철저하게 관리를 받고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벤처기업을 육성했는데 정부에서 투어하고 지원해줘서 돈이 몰렸더니 룸사롱이나 다니고 여자 연예인이나 만나고 했던 아주 추악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자면 골프 안 되죠. 무슨 골프입니까? 룸사롱 말도 안 되죠. 술 먹는 것도 규제해야 됩니다. 왜? 사업을 위해서 술도 마실 수 있겠지만 방탕한 생활을 한다, 기준에 벗어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발굴하고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로봇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봇기업을 만들 아이디어가 있다. 변속기 만드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아이디어와 어떤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는 고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회사에 다닐 사람들도 또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기업이든 공익 기업이든 간에 자기들이 일정 수준에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사람들을 우리가 뽑고 싶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뽑아서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을 인력을 보내주는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중등교육 같은 거, 고등교육 같은 거 하는 것은 독일에서 공장 노동자나 일반 노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체계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제3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구가 있겠죠. 이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한다. 그렇다면 바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정하게 충분한 수급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들을 보내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 자체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 교육이 아니라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즉 제3시장이 회사에서 취업, 이런 사람들이 원한다 그러면 지원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그 기업인과 또 거기서 일할 직업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을 양성하고 설치하는 이유는 바로 효율성 때문입니다. 시간이 일단 시작하고 나면 남들이 20년, 40년 걸릴 일을 5년 만에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나라들, 개인 기업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해서는 엄청난 지금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요새 또 딥시크라는 걸 만들어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 하는 방법이 경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차단하는, 아니면 경쟁할 생각은 있지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니까 차단하는 방식으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비가 없고 준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적 요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제 생각은 여태까지 말했던 것이 성공하고 실패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언론 개혁이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가 하지 않았는지, 청렴한 나라인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부패를 막는 첫 단추는 결국 부정한 언론, 기레기라고 하죠. 그런 언론들이 사라지는 그 상황이 와야 그나마 개혁의 시발점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시간에는 언론 개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